네, 이번 시간은 원자입니다. 원자. 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정의를 해요. 옛날에 이제 입자의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두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갤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냐면은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 맞아서 이게 나중에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는 의 개념으로 다시 계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요 이후죠. 돌턴의 원자설. 1800년도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일 수 없는 입자로 뭐를 정의했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요. 근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더 이상 더 쪼갤 수 있는 이런 입자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의를 요걸로 하는 것 같아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원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원자의 구조. 원자 구조. 네, 원자는 크게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원자핵의 특징을 좀 알아야겠는데 원자핵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기적으로. 네, 플러스 전기를 띈다.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의 중심에 있어요. 네, 위치하고 있지. 네, 세 번째는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 질량이 매우 크다. 질량의 대부분. 어느 정도 크냐면 상대적인 거 같긴 한데 약 2000배 정도. 뭐보다 전자보다 2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의 특징은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다. 이기적인 성질. 네, 그리고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어디로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원자핵 주변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좀 보면은 원자핵은 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플러스 전하는.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원자핵과 전자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것들은 뭐 여기 원자 구조 그리고 원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자의 특징 네, 첫 번째로 원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자핵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핵은 뭐를 띈다고 했었냐면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그랬거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떤 원자냐? 예를 들면 수소, 뭐 헬륨, 뭐 나트륨, 이게 굉장히 전자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다르냐? 원자핵에 있는 전하량의 개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달라요. 이게 전하량의 양, 전하의 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가 한 개 있어요. 헬륨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어요. 나트륨은 11개 있어요. 11개. 전자도 역시나 이렇게 개수대로 위치를 하더라. 이렇게.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플러스 전기를 띠지도 않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지도 않는다. 왜 안 띠냐? 왜 안 띠냐? 원자에 따라서 전하량의 개수, 플러스 전하의 개수,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다른데 각각의 원자는 이 개수가 똑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 헬륨도 이렇게, 나트륨도 11개, 11개.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같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이 개수가 깨지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지 않는다. 중성을 띠지 않고 플러스 전하 혹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3번은 원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수소 원자가 한 1억 개 정도 있어요. 1cm. 그러니까 우리가 1cm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은 1억 개 정도. 이렇게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에서 1cm인데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구조를 잠깐 보면은, 이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으로 전자가 있는데, 여기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있죠. 네, 비금치는 부분.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한 이 부분은요, 다 빈 공간이야.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만하면은 원자핵은 요만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특징,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네, 세 번째, 다음으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작아. 1cm 안에 수소 원자가 1억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모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자 모형.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보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소, 리튬, 탄소, 산소 이런 것들 종류가 좀 굉장히 많을 텐데 원자 모형을 이제 얘네들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려요. 방금 앞에서도 그렸었는데 전자 이렇게 한 개씩. 리튬은 원자에게 전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 주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 산소는 8개가 있고요. 이 주변으로 8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모형을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하량 그리고 전자 개수.
전자 개수 두 가지를 한번 여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에 있는 전하량이 몇 개예요? 플러스 1이잖아. 그쵸? 리튬은 뭡니까? 플러스 3. 산소는 플러스 6. 산소는 플러스 8. 전자 개수는 수소는 몇 개냐? 1. 리튬은 3. 산소 6. 산소 8.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을 또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마이너스 부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전하량을 더하면 얼마예요? 전하량 끼 더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결국은 0이잖아, 다 합치면은. 합산하는 전하량이. 총 전하량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원자에 대한 설명은 쭉 했어요. 네, 원자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원자 모형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